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영양요법 전문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설사라는 것은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내 몸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변비가 있는 분, 설사가 있는 분,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장에 유해균이 더 많을까요? 이미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 눈치채셨어요? 자, 설사라는 것은 유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설사와 변비 중에 그 장내 유해물질, 유해균이 더 많은 것은 설사하는 환자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변비는 장내 유해균이 많아서 변비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이지? 하는 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변비의 원인은 유해균보다는 다른 원인을 찾는 것이 맞아요. 자, 그래서 변비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똥의 구성 성분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똥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수분이 75%나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25%의 대부분을 이 식이섬유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그 영양물질들, 그리고 그 죽어서 탈락되어져 나오는 그 장 점막의 상피세포들, 이런 것들로 똥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약간은 의외죠. 그 찌꺼기 물질들이 주로 이제 구성 물질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수분이 75%나 된다는 것. 자, 여기에서 힌트를 제가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똥의 주된 그 구성 성분 두 가지가 바로 수분과 식이섬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해지면 말라서 대변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 자체가 또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변비의 가장 주된 원인 두 가지는 수분과 식이섬유, 즉 물과 식이섬유라는 거예요. 자, 이 식이섬유는 우리가 얼마나 섭취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변의 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육식을 위주로 그 먹고 사는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내가 먹은 것의 한 5% 정도만 똥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 그 전통 식단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다 하였을 때 대략 내가 먹은 것의 20 내지 30% 정도를 똥을 만든대요. 그런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먹은 것의 40% 정도를 똥으로 만들어낸대요. 자, 이렇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즉 식이섬유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똥의 양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비의 주된 원인은 물과 식이섬유라는 것을 알았고, 물을 충분히 먹어야지만 대변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식이섬유가 충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답까지 알아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변비를 예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답 이미 나왔잖아요. 자,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니까 무조건 막 물을 2리터 뭐 이렇게 마셔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꼭 물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을 통해서, 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에 이미 물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수분 섭취는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과일을 드시면 과일에는 수분도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물을 마신다. 그런데 그냥 물보다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통해서 먹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시래기 된장국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짭짤하게 끓인 거 말고 그냥 심심하게 넣는지 안 됐는지. 근데 육수를 맛있게 끓이면 된장 조금만 넣어도 맛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래기 된장국을 푹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친 거 말고 얼갈이 배추라든지 아니면 시래기도 껍질을 이렇게 까낸 거 부드러운 것을 가지고 끓여서 그거를 한 그릇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드시면 대변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어탕이나 선지양탕 소개해 드릴 때도 여기에 얼갈이 배추를 굉장히 넉넉하게 넣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끓인다면 시래기라든지 얼갈이 배추를 더 넉넉하게 많이 넣고 끓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변비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나는 과일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채소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마시는데 그럼에도 변비가 개선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변비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장 환경 자체가 이제 그렇게 균형이 많이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식이섬유를 그 채소나 과일로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차전자피를 활용을 하시는데요. 차전자피라는 것은 특징이 1g을 먹으면 한 25g, 30g으로 늘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막 흡수를 해서 이렇게 분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똥의 양 자체가 많아지니까 변을 느끼고 빨리빨리 배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라면 차전자피라든지 이런 식이섬유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차전자피는 1g이 25g 내지 30g의 대변을 만들어낼 정도로 부푸는 성격은 있지만 이것이 장내 유익균들의 어떤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식이섬유는 그 차전자피 위주보다는 오히려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이섬유를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원장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그 환경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차전자피를 넣긴 넣되, 그러니까 대변량을 늘리기 위해서 넣긴 넣되 차전자피 양을 줄이고 귀리 식이섬유를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간 거예요. 귀리 식이섬유라는 것은 혈당을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그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어떤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식이섬유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져 있는 이런 제품을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외에도 이미 장에 어떤 염증이 생겨 있거나 이럴 때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유근피라든지 아니면 와송, 양배추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장의 염증을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내 유익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그 유산균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유산균보다 훨씬 센 그 균이 비피더스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심한 변비로 고생을 하시고 계시다면 그 식이섬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그리고 유익균으로서 유산균과 함께 비피더스균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떤 염증이 약간이라도 관찰되는 분이 있다라면 와송이라든지 아니면 유근피 추출물 아니면 양배추 추출물 이런 것들을 활용한 제품을 활용하신다면 변비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비는 유해균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물의 부족과 식이섬유의 부족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변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 그냥 맹물보다는 과일을 통해서 그리고 채소를 통해서 드시는 것이 좋다. 그런데 과일이나 채소, 물을 충분히 섭취함에도 이제 변비 개선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그 식이섬유 추출물들, 특히 발효해서 만든 그 식이섬유들을 드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으시고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그 물의 부족과 그다음 식이섬유의 부족 이 두 가지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